안녕하세요. 숙명아동 청소년 상담센터의 윤슬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15강 공공장소에서 적절하게 행동하기입니다. 우리가 앞서 14강까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사회적으로 사회성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더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행동 통제가 잘 되지 않는 우리 아이와 식당에 가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의 눈이 있는 그 장소에 우리 아이가 막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시끄럽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결혼식장 같이 조용해야 되는 것들에 막 떠들고 이러면 같이 가는 것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는지 이번 시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아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아기들이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은 다 우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는 우리 아이가 왜 우는지 예측해 가면서 아이의 필요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우는데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것인지, 배가 고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답답해서 그런 것인지, 배가 아파서 그런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들이 단지 울고만 있는 그 아이가 이 우는 거에 대한 시그널이 어떤 건지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예측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상황이 지루해하는 것은 아닌지, 또 비행기를 탔는데 그 자리에서 혼자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것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은 아닌지, 또는 주변으로부터 관심을 끌기 원하기 때문에 과하게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또는 아이가 흥분할 만한 요소가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비행기를 타러 간다라고 했을 때 그 비행기 안에 그 자리 안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들이 힘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예측을 한다면 그 아이가 그 안에서 뭔가 갖고 놀 만한 재밌거리 요소들을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상황이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측해 보는 게 필요한 거죠.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왜 그렇게 행동을 해보는지 유추해보는 게 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와 함께 예상 시나리오에 따라서 리허설을 해보는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공공장소에 나가기에 앞서서 먼저 발생될 상황, 그 어떤 프로세스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는 건데요. 예를 들면 식당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 식당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식당에 가면 우리 뭐 해야 돼? 근데 식당에서 막 너가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 어떨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고, 또는 많이 이렇게 ADHD 아이들이 앞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들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먼저 놀이를 하면서 연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놀이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손님 어서 오세요. 이쪽 몇 분이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리고 뭐 어떤 음식을 드릴까요? 어떤 메뉴를 드릴까요? 이렇게 하면서 뭐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는 기다리고 그래서 먹는 거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상황 재현하는 놀이, 이런 놀이로서 접근해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하면서 잘 적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놀이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다시 짚고 얘기해 줄 수가 있죠. 근데 그런데 손님 여기서 이렇게 뛰어다니시면 안 되세요. 손님 기다리셔야죠.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와 함께 나가는 곳에 대해서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리허설을 해보는 것. 네, 이런 것들을 연습해 보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머 감각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별표 쳐주고 싶은데요. 대개 부모님들은 공공장소에서 있었던 어떤 재앙 같은 순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쳐다본다든지 우리 아이가 막 시끄럽게 하니까 막 이목이 집중되는 것들, 이 순간들을 기억에 대해서 그것들이 굉장히 끔찍하게
그렇게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있는 것들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것들을 나 혼자만 끙끙 앓고 진짜 이제 밖에 못 나가겠다 막 이렇게만 고민하고 계시는 것보다는 이것들에 자신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친구나 동료가 있는 게 좋은데요. 되도록이면 그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좋겠죠. 그래서 같은 ADHD 아이를 둔 부모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워낙 그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ADHD 부모 모임이라든지 이런 카페 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상황이 그렇게 내가 힘들어했던 그 상황들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다른 애들도 그렇게 했구나.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대처했구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서로 이야기해 가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너무 마음속에 많이 담아두시지 마시고 유머 감각이라든지 어떤 센스라든지 여유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와 절대로 이렇게 식당에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히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재현해보고 연습해보고 뭐 때로는 이렇게 했는데 안 됐네 뭐 저렇게 했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길 원하고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장소에서 우리 아이의 난동과 또 문제 행동들이 드러난다면 앞으로 이제 이 다음으로 소개하는 방법들을 사용해 보실 것들을 권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막 이렇게 문제 행동을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첫 번째로는 안 된다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엄마의 헛기침과 함께 왜 이렇게 항상 징징거려 라고 이렇게 아이에게 말할 땐 엄마가 이미 마음이 이렇게 유리 심장인 상태인 거죠. 이미 마음속이 편안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뭐 정신 상태도 아주 예민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우리 아이는 그 때를 아는 것처럼 마냥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장난감 가게에 갔는데 마트에 있는 장난감 코너를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아이가 원하는 장난감을 발견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아이가 엄마 이러면서 계속 요구하고 막 계속 엄마가 장 보는 내내 계속 얘기를 하면죠. 뭐 찡찡찡찡 거린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식의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어필을 하겠죠. 근데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답을 하지 않고 있다거나 아니면 왜 이렇게 징징거려 그만해 막 이런 식으로만 그냥 넘어간다면 아이는 엄마가 대충 이러면 계속 사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아이에게 감정이 섞이지 않는 그 모노톤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계속 그렇게 징징거리고 막 쪼르고 있는 아이에게는 안 돼. 절대로 그럴 일은 안 돼. 절대로 사주는 일 없을 거야. 라고 딱 부러져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의 사실 설명은 필요가 없는 거죠. 엄마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그 상황은 끝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엄마의 본인의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징징거리니까 들어준다. 이러면 더 안 되죠. 엄마가 안 된다고 얘기했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이가 계속 징징거린다고 하더라도 절대 사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는 계속 징징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자꾸 시간이 지나면 아이는 엄마가 자신이 요구하는 것들을 거절했을 때, 엄마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한결같은 말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는 그것들에 대해서 나중에는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ADHD 아이들에게 있어서 일정하게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반응을 해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네가 아무리 엄마에게 쫄라도 엄마한테 사달라고 요구를 하더라도 엄마의 답은 절대로 안 돼. 엄마의 답은 안 된다는 거야. 결코 엄마가 마음을 바뀔 일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만 졸라 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이것들이 자꾸 반복되면 우리 엄마가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정말로 안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게끔. 근데 이걸 안 된다고 할 때 막 화를 내거나 엄마도 같이 짜증을 부리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감정을 섞인 말투로 막
안 된다고 했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 섞지 않고 안 돼.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상황과 다음에 일어날 일이 명확하게 예측이 가능하도록 설명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많은 ADHD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네가 저녁에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두고 볼 거야 라고 하는 것과 같이 어떤 불분명한 약속으로서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하는 거 보고 엄마가 사줄지 말지 결정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정확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식당에서 아이가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 한다라고 봅시다. 그래서 막 식당에서 막 계속 찡얼찡얼거리고 나가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막 이렇게 찡얼거린다면 아이에게 엄마는 엄마가 너한테 더 이상 화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너가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는 행동을 한다면 엄마는 그냥 이 자리에서 나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너가 계속 이 행동을 했을 때 엄마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딱 예측이 가능하도록 설명을 해준 거죠. 너가 계속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면 엄마는 나갈 거야. 음식이 나와도 다 먹지 못해도 엄마는 나갈 거야. 그러니까 그만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도록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들에 대한 요점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도록 자세히 이야기해 주는 것과 지침을 지키지 못하면 부모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우리 엄마 그냥 이 음식 두고 못 가겠지? 이런 게 아니라 음식이 비록 나온다고 할지라도 너의 행동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계속 부적절하게 행동을 한다면 엄마는 이 음식을 포기하고서라도 그냥 집에 갈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정적인 반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짜증을 부리면 부모님도 같이 짜증을 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차분히 안 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이가 난동을 부리거나 징징거리는 것이 결국 멈췄다면 그 부모는 순간 그 당황을 했을 수도 있죠. 진짜 멈췄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때가 사실 아이한테는 엄마에게 자신이 원하는 반응,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요구하면 들어줄 것이다.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안 돼 라고 하는 말이 이제 진짜로 아이에게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엄마가 당혹스럽고 짜증난다고 하더라도 아이와 똑같이 소리를 지르거나 짜증을 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들을 아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짜증을 부려도 아무리 징징거려도 우리 엄마도 나에게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는구나. 우리 엄마의 안 되는 진짜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그 순간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이 딱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차분히 앉아서 대신 아이가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식당을 얘기를 한다면 아이가 계속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짜증 이렇게 막 부리고 막 이런 순간에 너가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 엄마 나갈 거야. 엄마 아무리 음식이 나와도 너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너가 이렇게 행동을 보이면 같이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 하고 이야기했을 때 아이가 그 말을 수용하고 딱 들어서 앉았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잘했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대신 아이가 앉아서 차분하게 뭔가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것들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색연필이 필요한지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 대신 너가 이렇게 앉으면 대신 엄마가 뭐 색칠할 것 좀 줄까? 연필 좀 줄까? 이거 가지고 뭐 하고 있을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아이에게 엄마 이거 거의 다 먹었으니까 조금만 10분만 있다가 나갈 거야. 그리고 아니면 참으면 나가서 너가 원하는 것 하면 놀자. 엄마 이거 다 먹고 그리고 가서 너가 하고 싶은 거 미끄럼틀 타러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앉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반응이 끝인 게 아니라
새로운 거, 대체할 만한 대체안을 제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다리고 난 다음에 보상을 어떤 걸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하거나 이런 식으로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들이 좋고요. 그리고 차분히 원하는 것들을 제시하는 것들을 통해서 상황을 엄마가 이렇게 잘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작은 일거리를 주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HD 아이들은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이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엄마가 하는 일을 내가 거들었다. 엄마가 하는 일도 일이지만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라는 것들을 부모님들은 너무 잘 아실 텐데요. 만약에 아이가 한 곳에서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들을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다. 그렇게 보인다면 아이에게 이렇게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왜 그래? 뭐 이렇게 앉아 있어야지. 그만해. 뭐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 대신 아이가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라면 앉아 있으면서 아까 제시한 것처럼 뭐 색연필 가지고 놀래?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도 아이가 좀 힘들어한다.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다. 그러면 뭐 누구야 저기 이거 하는데 뭐 피클이 필요하네. 저기 식당에 가서 이거 좀 갖고 올래? 뭐 저기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또는 너 누구 좀 불러 여기 아저씨 좀 데리고 모시고 와줄래? 이렇게 어떤 필요한 것들, 그 상황에 요구되는 것들을 아이에게 부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상황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일어나서 그걸 하고 또 와서 앉겠죠. 그러니까 주의가 환기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환기를 시키면서 그 아이가 좀 그 상황에서 잘 있을 수 있도록 해준 것들이 좋았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구체적으로 아이가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을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외식을 하러 나가는 경우에 어떻게 도움을 되는지 보자면 식당에 가서 우리 아이의 행동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식당에 가는 것들은 되도록 천천히 시작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말 식당에 앉아 있는 걸 지금 너무 힘들어한다 라고 한다면 좀 천천히 시작하는 게 좋고요. 가게 된다면 너무 사람이 많은 그 분주한 시간을 피해서 가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이른 점심이라든지 좀 늦은 점심이라든지 이렇게 이른 시간을 좀 피하는 게 좋고 우리 아이와 같이 갈 때 막 너무 조용하고 고급스럽게 먹는 레스토랑에 가서 있기에는 우리 아이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맨틱한 분위기나 그런 엄숙한 그런 조용한 식당이 아니라 조금 시끄러워도 괜찮고 좀 캐주얼하고 막 이렇게 왁자지껄 떠들어도 그렇게 크게 막 두드러지지 않는다. 우리의 목소리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그런 식당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한 것처럼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 번쯤 리허설하는 것처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도착하고 테이블 앞에 앉고 그리고 종업원이 우리에게 메뉴를 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음식을 고르고 그리고 음식을 주문하고 그리고 음식이 나오고 난 다음에 계산서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있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예측이 가능하도록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그 상황이 예측이 되도록 하는 것. 어떤 그 프로세스, 그 과정들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겠구나. 이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겠구나. 이러고 나서 이 정도쯤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한 번쯤 경험해보고 머릿속에 알게끔 해주고 난 다음에 직접 가서 실제로 그 공공장소, 그러니까 식당이나 레스토랑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옳고 그른 것들을 잘 가르치면서 유독 밖에서는 부모의 행동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아이를 동반한 엄마들의 모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엄마들의 모임인데 아이들 같이 가는. 그러면 아이들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걸 알면서도 이때다 싶어서 일부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의 약점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 엄마가 이런 상황에서는 잘 들어주던데? 라는 생각에
쉽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때를 또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하는데 그런 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아이의 말을 결국에 들어줘 버리는 경우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학습하는 것은 결국 우리 엄마가 이렇게 사람들이랑 많이 모일 때 내가 요구하면 잘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소에는 핸드폰 가지고 핸드폰 게임하는 것들을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렇게 모임 장소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게임 할래 막 이렇게 조금만 조르면 엄마가 그래 알았어 그럼 조금만 해 하고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아이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의 올바른 행동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서건 상황이건 규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게임하는 게 핸드폰 게임하는 것들이 뭐 정해진 시간 뭐 예를 들면 10분, 15분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이 있다거나 아니면 아예 안 된다라고 했다면 그게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이 됐던지 아니면 어느 곳에서든지 안 되는 건 그 상황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들이 좋고 아무리 그 상황에 들어가는 돈이 아깝다라고 하더라도 아까워도 엄마가 몇 번 그러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겠지만 네가 계속 그러면 뭐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도 엄마 그냥 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시 그 엄마들의 모임이라든지 어른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가 계속 징징거리고 이렇게 징징거리고 엄마 해줘 이거 할래 막 이렇게 얘기되는 상황에 쉽게 무너져서 뭐 그래 알았어 이번만이야 하고 이렇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몇 번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너가 계속 이런다 그러면 엄마 그냥 집에 가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계속 그런 상황을 문제 행동을 계속 보인다면 다른 엄마들한테 양해를 구히고 가야죠. 그래서 미안한데 내가 오늘은 더 이상 이 자리에 같이 있지 못하겠다. 우리 아이 때문에 먼저 가야 될 것 같아. 내가 다음에 맛있는 차라도 쏠게. 내가 다음에 차 살게. 이러면서 양해를 구하고 아이는 데리고 그냥 가야 되는 거죠. 엄마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안 된다라고 주의를 줬고 몇 번 주의를 더 들으면 갈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해서 자리를 떠나는 게 그 아이에게 훨씬 더 교육적으로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데도 결과적으로 훨씬 더 도움이 되는 행동이고 그래서 그렇게 아무리 돈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사람들이 보는 눈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그래서 물론 집집마다 아이의 문제 행동이 따라 훈육 방식이 다르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아이의 상황과 그에 따라 자신이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대해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그런 모임이라면 요즘 우리 아이한테 공공장소에서 뛰면 더 이상 그 장소에 머물 수 없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 근데 얘가 지금 계속 이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여기 다시 얘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다른 엄마들에게 뭐 미안해요. 내가 다음에 말한 게 있기 때문에 아이하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가야 돼요. 내가 다음에 차라도 살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아이가 이 지침은 어떤 상황이라도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집에서 다투고 떼쓰고 징징거리고 싸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밖에 나가서 공공장소에서는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들을 배웁니다. 비록 집에서는 그렇게 할지언정 밖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근데 ADHD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들도 그런 것들을 배워야죠. 그래서 특히나 ADHD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하게 행동을 한다면 일반 아이들과 훨씬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보는 눈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공공장소에 나갈 때 우리 아이가 보이는 행동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타인들은 그냥 그 상황을 이해한다기보다 그냥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 이렇게 파악하기 때문에 좀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배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곳들은 집 안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살아가는 곳은 결국엔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이고 우리 아이들도 어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보고 눈이 있다 할지라도 공공장소에서 적절하게 행동해야 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것들을 익혀나가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잘 익숙해지도록 지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특히나 ADHD인 아이들에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실지는 부모님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결국에 원하는 거는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자신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회사도 다니고 뭐 일도 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사회에 적응해가고 그 상황에서 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섞이는데 무리가 없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결과적인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 아이가 더욱더 사회에 나가기 위한 연습이 필요하고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일반 아이들이 어떻게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조금은 구체적으로 또는 조금은 인위적으로 그 상황들을 만들어줘 가면서 그 아이들이 그 상황을 학습해 나가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힘드시더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들에 대해서 포기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강까지 ADHD 아이들에 대해서 들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